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 공시도 나왔고요. 자, 계열 종목인 파나진의 전환사채 전환 행사 추가 상장 공시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관련되는 부분 살펴봐 드리면 글로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할 계획서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반대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행사와 주가의 어떤 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으셨는데, 요게 이제 7,000원 초반이니까 지금하고 이제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이렇게 반대되면 매수 청구권의 어떤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제 그 부분 이내에 이제 청구가 되면 그 부분들은 되고,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원안이 이제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총 결과를 보게 되면 분할 계획서가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고, 오늘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매입을 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살피시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종목인 파나진의 또 추가 상장, 요 추가 상장 이런 말이 대부분 오버행 이슈니까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거는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식 가치가 새롭게 상장하게 되면 이거 대부분 다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의 어떤 목적이나 사채의 어떤 목적들이 이제 재무적 건전성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습니다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기업 가치를 쪼개지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는 이제 전환사채죠.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전환이 된다는 말은 그 파나진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채가 주식으로 바뀌니까 부채가 줄고 이제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이 줄게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좋아지는데, 이게 기존 주주들이 희석으로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 어떤 구조가 10이나 BW,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수급상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량을 보시면 95만 7천 주죠. 그러니까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게 8월 5일, 8월 5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죠. 그래서 파나진의 이제 전환가액, 그 행사가액은 3,489원입니다. 3,400원대이기 때문에 파나진 주주들은 이 부분들도 또 살펴봐야 되는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텝, 과거에 이제 노터스죠. 여기에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살펴봐 드리면, 이제 비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전임상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을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임상이거든요. 임상. 근데 이제 비라든지 전이라고 하는 사람 하기 전에 동물이라든지 세포 단계에서 독성이라든지 유효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전임상, 비임상이라고 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고 돈도 많이 드니까 하나의 회사가 이런 전 사이클을 다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빅파마 정도 돼야 되는데, 빅파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분업화 시켜서 전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을 대행하는 그걸 CRO라고 합니다. CRO라고 하고, 임상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하는 것도 이제 CRO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이제 대신 생산해주고 나중에 상업화되어서도 대신해주는 그걸 이제 CMO라고 하죠. CM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세포주 같은 개발까지도 대행을 해주면 그게 이제 CDMO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 국내 1위의 유효성 비임상 임상 수탁 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임상의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안전성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을 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의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디스커버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 들어갈 때 이제 이런 부분들 하는 4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크로엔인가요? 여기 이제 사명이 이제 바이오 코드로 바뀌어 있는데 이 크로엔은 이제 비임상 그 CRO 중에서 여기는 GLP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 GLP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굿 레버토리 이제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그때 이제 뭐 탈리도마이드다 독일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그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동물 실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독성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화하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GLP고요. 국내에서도 뭐 KGLP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GLP 관련되는 인정을 받아야 이 결국 이제 의약품이나 화학품까지 해서 안전성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 각종 이제 이런 그 독성 실험에 들어가는 뭐 인적인 부분이나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 이런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규정을 GLP인데 이 인정을 받은 회사가 이제 크로엔이거든요. 이 크로엔을 인수하면서 이 사명을 이제 바이오코드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효성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진출까지 이제 기대를 한다. 이런 보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LB 바이오코드는 국제 공통 기술 문서 CTD 요게 이제 뭐 코먼 테크니컬 다큐먼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약물을 허가하려고 하면 자료를 많이 이제 준비가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10만 페이퍼 이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허가를 받을 때 이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이제 CTD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품질 평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비임상 자료라든지 임상 자료 요런 부분들이 드는데 여기를 이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게 결국 뭐 단순한 게 아니라 결국 허가 과정에 이런 준비 과정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런 허가 과정에서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비임상 시험 의뢰 기업들이 회사가 제공한 문서 그대로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CTD 작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텝의 문정환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21년도부터 mRNA 기술을 활용한 후보 물질의 분포 실험, 효력 실험에 대해서 50건의 실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 바이오 코드도 이제 mRNA 관련해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패키지 서비스를 향후에 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최다 유효성 실험 실업과 데이터, 뭐 영상 진단 장비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글로벌 진출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싸잖아요. CRO 회사, 글로벌 경쟁력 있는 CRO 회사와 비교해서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이나 디벨로프를 빠르게 좀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이제 포텐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HLB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도 이제 같이 요번에는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였죠. 제약이 이제 25,000원권, 여기가 이제 월요일 날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음봉이 시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는 말은 저항대가 계속 이제 잔잔하게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작지만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올리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24,500원 오늘 제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25,300원대 이 부분까지 올려야 되는데 시간에 이 부분을 넘겨버렸어요. 2.2.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저항대를 오늘 오장하고 시간에까지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발판으로 그 다음 자리가 되냐면 26,700원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올려놓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이제 있는 구간까지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8월 첫 번째 거래일이 상당히 좀 어떻게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제 터치라고 오늘 모멘텀이 있었는데 21일 평을 이탈시켰는데 이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9,000원대 회복하면 8월에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여기도 이제 8,680원대 흐름들 회복을 해놨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들이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000원대 까지 위로는 올라오는 흐름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이제 갭업 시켰다가 아쉬웠는데 일단 6,000원대가 이제 21일 평화 겹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해주느냐. 그리고 나머지 이노베이션과 바이오스텍과 파나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더 이제 2선 종목이나 1선 종목이 움직였을 때 따라서 이제 거래가 동반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내일 첫 번째 거래일에서 이 금리단의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